입냄새를 마스크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게 내가 맡고 있다고, 입안에 꼈던 파 찌꺼기가 어느 순간 퇴근할 때 되면은 없어진 경우인데, 이렇게 콕 찝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게 실링이 잘 되는 효과고요. 또 한 가지는 코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.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가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치과 이상화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들이 아니라 빼앗긴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. 마스크는 피부다라는 슬로건까지 생겼는데요. 오늘 이 시간은 마스크 착용과 또 입냄새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팁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착용 때문에 입냄새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입냄새를 마스크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게 내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 날숨으로 나오는 입냄새가 마스크 때문에 충분히 바깥으로 배출이 못 되고 들숨할 때 바로 내 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더 많이 입냄새를 느끼십니다. 하나는 내 입에 원인이 있는 거, 또 하나는 내 입 바깥에 원인이 있는 건데요. 내 입 바깥에 있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편도선, 아니면 간이나 위처럼 소화기에 문제 있는 점, 또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입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. 입안의 원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입솔질을 잘못해서, 구강위생이 불량해서 이고, 또 한 가지는 입안 자체에 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. 진짜 열심히 이를 닦았는데 입냄새가 나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자세히 보면 닦는 부분만 열심히 닦으시지 못 닦는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충치, 아니면 우리가 풍치라고 얘기하는 잇몸 질환, 매복치아, 아니면 입안의 다른 병소에 의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너무 오래된 보철물이라든지 잘 적합되지 않은 틀니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틈새로 세균이라든지 음식물이 껴도 입냄새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아침에 졸려서 이솔질을 할 때 이렇게 닦게 되면 어금니 뒤쪽까지는 잘 안 닦게 되죠. 그때 팔뒤꿈치를 살짝 올려서 돌리게 되면 입안 안에까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요 안쪽인데요. 여기도 그냥 이렇게 닦으면 잘 안 들어가고요. 내 코랑 칫솔이랑 조금 더 평행하게 들어간다, 이렇게 생각하시고 닦으시면 요 안에까지 잘 닦이게 됩니다. 치간 칫솔이나 치실은 이 사이에 음식물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와 치아가 닿는 사이, 그 인접면을 닦는 데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느심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치 구두 닦듯이 치아와 치아 사이 이 면을 이렇게 쓱싹 해서 닦아내시고요. 그럼 이쪽 앞에 치아를 닦았다 그러면 이쪽 뒤에 치아도 닦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또 반대로 이쪽 치아 쪽을 이렇게 롤링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도 배우기도 하고, 잇몸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방법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 가셔가지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칫솔 모양, 그리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칫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치아 질환이 생겼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마스크를 장기간 쓰고 있다 보면 숨이 조금 막힙니다. 그러다 보면 코로 숨을 쉬는 거 대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. 그게 구호흡이라고 합니다. 구호흡이 지속되게 되면 입이 마르게 되는데, 입이 마른다는 거는 침이 줄어들었다는 걸 뜻합니다. 점심 때 바빠서 내가 이솔질을 잘 못했는데 입안에 꼈던 파 찌꺼기가 어느 순간 퇴근할 때 되면은 없어진 경우를 느끼실 거예요. 그런 경우는 그 윤활유 역할로 자동 세척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침이 그 세균막까지
없애주는 그런 아주 정밀한 세척 효과는 없지만 이렇게 그로스하게 굵직굵직한 거는 이렇게 세척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가 윤활유 역할이 없어졌다. 두 번째로는 버퍼 역할을 해주는데요.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입안이 약간 산성화가 되는데 그 침이 pH를 좀 조절을 해줌으로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. 물론 침이 많다고 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솔질이 동반이 돼야지, 그리고 적절한 식습관이 동반이 돼야지 구강 건강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이거를 다 펼치고요. 쭉 피신 다음에 이쪽 표면을 만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셔서 뒤에다 걸치고요. 여기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딱 펼쳐 주셔야 됩니다. 콕 집어줘야 돼요. 네, 제가 우리 애들한테 콕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콕집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게 실링이 잘 되는 효과고요. 또 한 가지는 코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. 잘 됐나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움직이죠. 그러면 이거는 잘 부착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. 바깥에 나갔는데 겉표면이 가장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. 겉표면을 한번 만졌으면 반드시 손 소독을 하시고, 그리고 다른 물건을 만지셔야지 1번, 2번, 3번 이렇게 돼야지 1번, 2번, 3번이 되면은 마스크 쓰나 마나 소용이 없게 됩니다. 바깥에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오염이 된 상태에서 또 내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오염 물질, 박테리아, 바이러스 이런 걸 제가 또 이렇게 들이마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.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시고요.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접어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글자로 정기검진입니다. 내가 건강검진을 함으로 해서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편도선 질환, 여러 가지 전신 질환으로부터 입냄새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. 치과 검진을 통해서 이솔질을 내 맞춤형으로 자세히 배울 수 있고, 또 한 가지로는 내 입안에 있는 질환을 미리 알아내서 예방 또는 조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스크는 피부다.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좋아요, 구독은 필수다.